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12월 28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며칠 전에 다음 총선에서 내년 총선에서부터 수개표, 검표 과정에서 수개표가 실시가 된다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죠. 그런데 그 방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사전투표함 관리와 관련해서 말들이 많았는데 CCTV 화면으로 사전투표함을 24시간 공개하는 그 방안도 확정이 됐습니다. 자, 조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내년 총선에 수검표 도입, 사전투표함 CCTV 화면도 24시간 공개. 사람 손으로 투표지 한 장씩 다 확인을 한다는 거고요.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사전에 차단한다. 자, 그런 목적에서 수검표를 도입을 했는데 이 시간은 좀 늦어지겠죠. 일일이 손으로 다 검표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내부 시뮬레이션을 선관위가 해 보니까 최종 선거 결과가 선거 다음 날 오후까지 넘어가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선거 다음 날 오전까지도 개표가 만료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이 됩니다. 확정이 된 겁니다. 사전 투표,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 TV를 통해서 실시간 촬영하는 화면도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서 24시간 공개가 됩니다. 또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된 일련번호 형태는 QR코드에서 바코드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더 관리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중앙선관위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라는 투개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선거 때마다 반복돼서 선거 불복을 조장을 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그런 의혹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의혹 제기를 사전에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검표 절차가 가장 주목을 받겠죠. 현행 개표 절차에서는 이 투표함에서 빼낸 투표용지를 먼저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특정 기호의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끼리 이렇게 따로 모아서 이 투표지 뭉치들을 각각 심사개수기라는 데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심사개수기가 투표지를 쪼르륵 떨어뜨립니다. 분당 한 150매 속도로 한 장씩 떨어뜨리면 떨어뜨리면서 매수를 세죠. 몇 면지 세죠. 그러면은 개표 사무원이 떨어지는 투표지를 눈으로 보고 이게 정상적인 투표지인지 제대로 분류됐는지를, 그러니까 다른 곳을 찍은 것이 들어가 있지 않는지, 그것을 일본의 150매 속도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 의혹, 또 심사개수기의 분류 속도가 빨라서 정확한 참관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어 왔는데 일대는 손으로 일일이 다 확인을 한다. 쫙 떨어뜨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 이 부정개표 논란 이런 것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선관위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안에서는 그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들을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한 장씩 집어서 다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오늘은 이 쌍특검법, 소위 말하는 김건희 특검,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민주당이 표결 처리하는 날입니다. 조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야, 오늘 쌍특검법 처리, 총선까지 영부인 이수와 노린다. 영부인 이수와. 김건희 특검법 왜 강행하나, 이래서 이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다 나왔던 이야기죠.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을 총선용 악법이다,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이고, 특히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개입했는지를 수사하는 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두고 대치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것은 악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국회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오늘 가반으로 표결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것을 제 의결로 붙이는 뭐 이런 상황으로 갈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이 기사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이것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아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자신만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도 어제 70%가 넘는 국민이 특검에 찬성한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가 특검법에 반대하면 혁신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거다 이런 계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재명을 비롯해서 민주당 그리고 일부 패널들이 시사 패널들이 뭐 70%가 넘는 국민이 반대한다. 이것은 왜곡입니다. 이 여론조사가 20일 전에 나온 겁니다. 갤럽과 국민일보 조사에서 나온 건데 그 이후에 이 여론이 상당히 변했죠. 이게 핵심 쟁점이 되면서 이 김건희 특검이 얼마나 엉터리고 특검거리가 안 되고 이게 완전히 총선용이라는 게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여론이 거의 반반입니다. 이게 좀 더 거부권을 행사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명확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지금 기자회견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죠. 신년 기자회견. 명확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또 일종의 보안 장치, 특별감찰관 실속 임명이나 아니면은 제2부속실 설치 이런 것을 같이 발표를 하면은 여론은 반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총선용으로 밀어붙인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조선일보 톱 기사는 이겁니다. 당 떠나는 여야 전직 당 대표들. 이게 톱 기사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죠. 총선 T-104일인데 국민의힘 이준석 탈당 그리고 당내 정치 자산 포기하겠다. 신당 선언. 당내 정치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준석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도 탈당 코앞에. 그러면서 이재명이 사퇴 안 하면 신당은 창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당. 뭐 이준석 이야기 어제 제가 많이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 뭐 이준석 탈당에도 그와 함께 해왔던 허나, 천하람 이런 사람들은 동반 탈당을 아직 하지 않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연말까지 시한을 못 박았죠. 연말까지 뭐 변화된 모습이 없으면은 당을 만들겠다. 근데 이낙연은 실제로 조직을 하고 있고 신당 만들 체배를 다 거의 갖춰놨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 사퇴 및 통합 비대위 구성 요구 이거 받을 리가 없죠. 이재명이. 그래서 탈당, 신당 창당을 좀 공언한 상황인데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이낙연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인물 이낙연의 최측근인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어제 언론 인터뷰를 갖고 이재명 대장동 의혹의 최초 언론 제보는 내가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낙연이 사실상 신당 창당 수순에 들어갔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죠. 그때 이 대장동 사건이 처음 불거진 것은 경기도의 한 경제신문인가요? 그 신문에서 기자가 이 칼럼을 쓰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재명에게 묻는 그 칼럼 기사였죠. 자, 그런데 그것을 제보한 사람이 이낙연 쪽의 핵심 측근이다. 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훈이나 이런 쪽은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이 핵심 측근이 누구냐 하는 말이 나왔는데 스스로 남평호 그 씨가 그러니까 이낙연이 국무총리 할 때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그리고 대선 캠프 상황실장까지 지낸 인물인데 이 인물이 그거 내가 제보를 했다 이렇게 뒤늦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본인은 이낙연에게 그때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때 이낙연 캠프에서 대대적으로 이재명 대장동 의혹을 물고 늘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 신뢰를 할 수 없는 이야기고 왜 이 시점에 이런 그 이야기를 자기가 했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이재명이 이재명과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쪽에서 계속 이낙연이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는 바람에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개딸들이 이낙연을 막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이낙연의 핵심 측근이 그거 내가 했는데 그것은 현지 원주민의 제보를 받아서 했고 워낙 비리가 커서 했다. 그래서 이재명의 원죄를 다시 들춰내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것을 언론에
공개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이낙연 사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이, 큰 강이 놓였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준석 얘기를 하나만 좀 더 드리면은 오늘 아시아투데이 3면 기사입니다. 3면. 아시아투데이 3면 기사는 이준석 신당 시작부터 빨간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부터 빨간불. 아시아투데이 3면입니다. 개혁신당 준비 절차에 뭐 착수했다 그러는데 다만 이준석의 측근 그룹으로 불리는 천하 용인,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의 합류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해서 당장 출범을 앞둔 신당의 동력 확보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준석과 가까운 유승민도 신당 합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현재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인해서 관심이 식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효과 때문에 이준석 신당 관심이 식은 것 아니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 이준석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전 장관과 저는 이제 경쟁자 관계로 들었었다고 생각한다. 경쟁자, 본인이 한동훈의 경쟁자 관계다. 한동훈은 최근에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대통령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을 앞지르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준석은 거기에 이름도 안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준석 탈당 그리고 한동훈 현상 이런 내용들은 오늘 오후 2시에 제가 매주 목요일 날 아시아투데이 지금 소개해드린 아시아투데이 신문사가 운영하는 아투TV 라이브 방송으로 선거권의 현장 정치를 제가 진행을 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인데 오늘 오후 2시에도 선거권의 현장 정치를 진행을 하면서 이 한동훈 현상 그리고 이준석 탈당 이 문제를 좀 더 취재를 해서 진전된 사항을 포함을 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늘 오후 2시에 선거권의 현장 정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의혹 말하는 것이 연일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이 한동훈 뭐 어제 이재명을 때린 것은 검사 사칭 한번 왜 절대 존엄으로 모시나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동아일보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비대위 인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동아일보 5면입니다. 정치면입니다. 한 비대위원 비정치인 위주로 하겠다. 나이 기준 세대 교체로는 신뢰 안 한다. 지금 나이가 하태경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70, 80, 90, 70년대, 80년대, 90년대생이 비대위원으로 많이 들어가야 된다 했는데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비정치인 위주로 하겠지만 정치인은 가급적 안 하겠지만은 나이 기준 세대 교체론 이런 것을 신뢰 안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지 포먼이 복싱 선수죠. 내 나이 때 챔피언이 됐고 히치콕 감독은 60세 때 영화 사이코를 찍었다. 그리고 여러 사례를 들었습니다. 한동훈 불출마에 영남권 의원들이 긴장 고조된다 이런 기사도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불출마를 해버리니까 영남권에서 물갈이 바람이 확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비대위 인선 기준에 대해서 어제 비정치인 위주라면서 자기 땀 흘려서 돈 벌고 가족을 보호하고 동료 시민에 대한 선의를 가진 분들을 상징하는 분들을 모셔야 한다. 세대 교체론과 관련해서는 세대를 나이 기준으로 갈라치게 하는 건 누군가에게 정략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지만 세상에 해로울 수 있다. 세상에는 해로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7, 8, 9 세대 1970, 80, 90년대생 위주의 인선론 하태경이 이야기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한 세대 포위론이나 세대 교체론이라는 말은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대 포위론은 이준석이 했던 말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중앙일보 18면입니다. 총선 때마다 각 당에 영입하고 싶어하는 인물이 몇 사람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이국종 외과 의사죠.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영입 대상에서는 빠질 것 같습니다. 자, 중앙일보 18면 기사입니다. 이국종, 이젠 국군 대전병원장. 명예해군 대령에 진급을 했고 오늘 취임식을 합니다. 국군 대전병원장으로.
아덴만에서 석혜균 선장을 살린 외상의 권위자죠. 자, 그래서 이국종 의사를 국군 대전병원장으로 어제 임명을 했습니다. 12월 28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